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그 밖의 시댁 식구들과도 연을 끊은 상태예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는 시어머니의 공이 아주 컸죠. 이간질, 아니면 차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대놓고 차별했어요. 동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참,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가 차죠? 그럼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시어머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빡빡 인사 좀 해. 우리 큰며느리. 아이고 다음 달에 시골 올리는 거 봐. 며느리지 뭐. 우리 며느리가 저기 사형기업 다니거든. 섬이 엄마. 이번에 상혁이 취업 준비할 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봐. 괜찮지? 쟤야, 네가 대기업 입사 선배로서 취준생한테 딱 힌트를 주면 애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안 그래? 아이고, 큰 며느리들 친구구나.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자네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아주 그냥 입이 마르도록 자네 칭찬을 했다니까는. 아유,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를 얻었다고 아주 그냥 신이 나서는 온 동네방네 쑤시고 다녔어. 아유, 진짜로 우리 아들내미 취업 준비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도 돼? 아유, 그 녀석이 서류는 딱 붙었는데 늘 그렇게 면접에서 떨어진다니까.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죽겠어. 어머머, 얘 지혜야. 저는 네가 진짜 도와줘야지. 걱정하지 말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성혁이 그럼 그거 취업되면 나한테 한턱 쏴야 된다. 알았지? 어머머 지혜야. 우리 이제 저기 미용실 가야 해. 거기에도 또 우리 지혜 궁금해하는 아줌마들이 한 무리 있어요. 네, 저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한동안 쉬었지만 말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녔어요. 동창회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인 자리 등등 저를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닙니다.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남들이 보면 이따금 모녀 사이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를 예뻐라 해주셨고 저 또한 시어머니한테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예지혜야, 여기야 여기. 인사드려, 우리 큰며느리.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어머,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머리만 좋은 줄 알았더니만 인물도 훤하네. 아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머리가 오지간히 좋았던 게 아닌가 보네. 이 여자가 이런 대기업까지 들어가고 말이야. 아유, 자기는 좋겠다. 응? 잘난 며느리 들여서. 아유, 어디 우리 큰 며느님 점심 대접해 주는 건가? 에헤이, 이 옆에 내가 진짜. 얘 지혜야, 너 점심시간 맞지? 엄마랑 같이 밥이나 먹자. 아유, 이 옆에 애들이 네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겸사겸사 네 얼굴 보여줄 겸 우리 지혜랑 밥도 같이 먹을 겸 해서 왔지. 심지어 시모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회사 앞을 찾아온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게 꼭 사원증을 목에 걸고 나오라고 했죠. 저도 멍청했죠.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저 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어른들에게서 보이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여 그저 좋게 보였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우신가 보다 라는 생각까지 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보였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시적일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20대 후반에 한 결혼이었고 저는 결혼 후 2년 차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긴 건 이때부터였어요. 너는 아직도 사직서 안 낸 거야? 아니 그러다가 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왜 말이 없어? 얘 지혜야. 영석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훈이, 네 남편이 장남이면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니겠어? 나는 말이다. 나중에 죽어서 너희 시아버지 만날 때, 너희 시할머니 뵐 때, 나는 떳떳하게 인사드리고 싶거든. 그러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겠니? 돈 그거 나중에 벌더라도 대는 지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회사 당장에 그만둬라. 내가 너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했던 거야. 아이 생기기 전이고. 여자는 아이가 생기면 엄마로서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여자 역할인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내내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놈의 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자 생전 걱정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던 부분을 제가 걱정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나는 2명 다 아들로 쭉쭉 낳았는데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하는데. 장남이 아들 하나 없으면 이건 진짜 큰일인데. 아들이래 딸이래. 아들이라지? 네, 바로 아이 성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기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요즘, 로봇이 사람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한 요즘 세상에 저는 아이 성별을 걱정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 성별을 물었습니다.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머릿속으로는 분명 신경 쓰지 말자. 내 아이인데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은 이래저래 여러 감정이 휘몰아쳐 심란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마음이 힘들었던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런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성별이 여자였거든요. 엄마, 좀 적당히 해요. 적당히 좀. 나랑 지혜 아이야. 나랑 지혜 아이라고. 지금 시대가 오늘 시대인데 아들이고 뭐고 대를 잇는다고. 정말. 엄마, 자꾸 지혜한테 전화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나 더는 못 보겠으니까 나 지혜 핸드폰에서 나 엄마 번호 차단해 놓을 거야. 알겠어요? 어머머. 야, 너는 엄마가 뭘 그렇게 했다고 이 나이야 지금. 설마 딸이니? 딸이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지혜 걔가 일한다고 몸 축내서 그거 아들이 딸로 바뀌었나 보다. 내가 못 살아. 지혜 좀 바꿔봐. 지혜한텐 그거 뭐야. 주말에 나랑 철 좀 가자고 해라. 거기 주지수님이 용마거든. 기도 좀 올려달라고 하면 엄마. 저런 무슨. 됐어. 됐다고. 하여간 앞으로 지혜한테 따로 연락한다거나 찾아와서 뭐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기만 해. 나 그때는 진짜 엄마 안 봐요. 알겠어? 애 낳기 전까지 지혜 데리고 엄마한테 가는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 핸드폰에서 엄마 연락처도 내가 차단해 둘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요. 끊어요. 천만 다행이죠. 남편은 제 편에 서서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다 막아주었습니다. 시모는 아이 성대를 알기도 전에 주말마다 제게 함께 절을 가자 아니면 어디 산을 가자고 했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마다 안 갔죠. 싫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제게 전화를 한다거나 주말에 저희 부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지켜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시모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제 핸드폰에서 시모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실제로 저는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시모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그러자고 했어요. 시댁에 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다녀올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옆에서 저를 지켜주었는데 제가 부족한 엄마여서인지 저희 딸아이는 99개월을 앓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그거 뭐 얼마나 잘 나간다고. 아이고, 희여이 네가 일을 벌이는구나. 여자의 얼굴에 칼자국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씹탈가기는 큰일 났어. 사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소위 아픈 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의학기술 좋아져서 수술해도 나중에 어른 되면 뒤에 안 난답니다. 그리고 당장 저 어린 것이 수술 때 넘는데 거기서 시집이라니요. 아니 여보, 이건 아니잖아. 에헤 이 사람아. 사돈,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혜는 사돈 며느리이기 전에 제 안사람이랑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 아니겠습니까? 소희도 저희한테 하나밖에 없는 손녀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듣기가 좋지 않군요. 병실에 계신 게 영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애들 옆에 있을 테니 댁으로 가서 쉬세요. 그게 나으실 것 같네요. 아니 제가 뭘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지금 두 분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남편 없는 년은 어디 서러워 살겠나. 네, 갑니다. 가요. 저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이미 초음파상에서 딸아이의 99개월을 알고 있었던 남편은 시동생한테 이야기하여 시모가 병원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난 것이었죠. 남도 아니고 당신 손녀인데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시집 얘기부터 꺼내다니. 전날 저희 친정 부모님 거의 뭐 벼락이 내리는 것처럼 시모한테 쓴소리 하셨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남편이 없어서 무시하는 것이냐며 출장 간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나 저희 남편 대쪽 같은 사람이죠. 시모한테 되려 쓴소리를 한 뒤 시동생을 시켜 집으로 모셔가게 했습니다. 저 때 시모에 대한 제 마음은 360도 돌아섰어요. 그렇게 시모와 제 사이에는 커다란 금이 생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동생이 결혼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시모의 행태가 더더욱 심해졌어요. 아이고야, 우리 막내 며느리 설아. 얘 설아야, 너는 애가 어쩜 이렇게 복스럽냐. 아주 결혼하면서 동시에 호수를 딱 해오니, 세상에. 네가 드디어 내 한을 풀어준다, 풀어줘. 아이고, 아유, 진짜밖에 눈물이 다 나네. 내가 우리 설아 덕에 죽어서도 너희 시아버지랑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얼굴 제대로 볼 수 있겠다. 맏며느리라고 있는 게 제 욕심 때문에 딸식이 얼굴 흉하게 만들지를 않나. 아들 하나를 못 낳아서 집안 대를 끊기게 하질 않나. 그렇게 해가 졌을 때 그거 회사 그만두라니까는 그거 고집 부린다고 딸 병신 만들어. 결국 그거 치료한다고 뒤늦게 회사 그만둬서 제 남편 혼자 돈 벌게 만들어. 아이고, 설아 너는 절대로 네 형처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네? 근데 어머니. 어머니, 그나나 지금 뭐하니? 아직 식사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일어나? 더 있다가는 먹을 거 다 올라올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저랑 우리 소희 얼굴 보고 식사하시는 거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 가진 동서랑 서방님이랑 단란하게 식사하세요.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동서, 미안해. 불편하게 해서. 동서 몸 관리 잘해. 괜히 나처럼 어머니한테 욕먹고 살지 말고.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 지금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하시지. 그거 얼마 안 갈 거야.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내내 그러지만 말고 동서 정신 똑바로 차려. 괜히 어머니한테 휘말려서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니게 돼. 시모는 저런 식으로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동선에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조카 아이는 아들이었죠. 동선은 시동생과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 다 번듯한 대기업이었고 시모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동서를 떠받들다시피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 용도로 저를 사용했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를 깔아뭉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죠.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기 엄마랑 똑같이 굴었다. 그럼 저는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뭐하러 그런 꼴을 당하면서 사나요? 그래도 남편이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는 시무랑만 싸우면 됐어요. 시동생이나 동서가 나서서 저를 열받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욕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참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니 아무 상관없지라는 태도였죠. 동선의 부부는 시모한테도 저희 부부한테도 딱히 크게 관심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네 부부한테만 피해오지 않으면 됐다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이제는 자기 막내 아들을 믿고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얘. 클레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지금 아주 대놓고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제 아랫사람 앞에서 시어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어머머. 여운이 너 지금 네 안사람이 저 모양으로 나한테 굴면 네가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너 지금 네가 똑같이 일어서는 거야? 어머머.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막내야. 네 큰애라는 사람이 저런 여자야. 너 절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여자가 말이야. 그래 너. 네가 회사 다닐 때나 대기업이지. 지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너는 지금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여편네야. 저게 말이야 아주 언제까지 기세등등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저게 대체 무슨 궤변인 건지.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요? 대체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여자는 무엇일까요? 참, 같은 여자로서 여자가 여자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 설마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비교와 차별은 저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시댁에 싫고 시모가 싫더라도 명절에는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명절에 갔을 때도 시모는 제 속을 있는 대로 그대로 긁어놓았죠. 시모가 혹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할까 싶어 남편과 상의 후 딸아이는 친정에 맡겨둔 채 당일에만 시댁에 갔습니다. 차례만 지내고 빠져나오기로 하고 말이에요. 형님,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동태포는 미리 꺼내두면 되는 거예요? 계란은 몇 개나 풀어야 해요? 친정에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본 적 없던 동서는 제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동서의 모습이 보기 좋아 저도 이것저것 알려주었어요. 나름 화기애애하게 잘 해나가고 있던 그때 불청객이 등장했죠. 네,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는 뭐 한다고 그거를 물어보니? 집에서 놀고 먹는 채보다야 밖에서 일어난 설아니가 더 머리가 잘 돌지. 제가 말이 대기업이지. 애 낳고 쉰 지가 몇 년인데 너는 그거를 물어보니?
지금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 네가 다 알아서 해. 엄마는 사람 네가 판 동그랑땡을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은 잘 있나? 어머머, 이제 배가 제법 불렀다. 아이고, 예선아야, 안 되겠다. 너는 이런 거? 이런 하찮은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대기업에 돈도 잘 버는데 우리 며느리가 딱 두꺼비 같은 손주로 가졌네. 너는 저기 소파에 기대서 편하게 쉬어. 뭐 너 회사에 일할 것도 많다며. 아까 네 남편이 그러더라. 너 이번에 뭐 엄청 큰 거 일 맡았다고. 아이고, 우리 사나는 어쩜 이렇게 못하는 게 없나 몰라. 예. 그래 너는 어차피 이거하고 또 너희 친정으로 휙 가버릴 거 아니냐. 그럼 천이라도 많이 붙여놓고 가라. 설아가 동그랑땡 좋아한다니까 그거 좀 넉넉히 해둬. 어머니, 저 괜찮은데 저도 형님 도와서 같이 할게요. 저도 계속 차례 지내야 하는데 이제부터 배워둬야죠. 형님, 제가 할게요. 저도 알려주세요. 아이고 됐어. 뭘 네가 한다 그래. 나중에 이런 거 다 사다가 먹으면 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쉬어. 에헤이, 뭐 해? 얼른 가서 쉬라니까는. 너는 절대로 내 말 들어야 한다. 응? 괜히 고집 부리다가 네 큰형네처럼 우리 귀한 손주 얼굴 얹청이로 태어나려면 어쩌려고? 하여간 고집도 부릴 때 안 부릴 때를 가려서 부려야지. 저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무시하면 무시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나요? 자식이 아픈데, 심지어 걸음마도 떼지 못한 딸아이가 아픈데 그런 아이를 두고 제가 회사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몬은 제 앞에서 원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처음부터 직장도 없이 결혼했던 사람처럼 저를 무시했습니다. 동서와 제가 함께 있을 때면 저를 보면서 머리가 굳었다, 한물 같다라는 듯 스스럼 없이 저를 비하해댔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원청이라는 그 말이 저를 제대로 건드렸어요. 애써 무시하면서 동그랑땡 반죽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의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그걸 싱크대에 가져다 버렸습니다. 시모는 물론이고 동서와 시동생도 제 행동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죠. 남편은 시모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보다 한 발 앞서서 큰 소리 쳤고요. 아니, 지금 큰 소리 들어야 할 건 네 식구인데 어디서 어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예. 그래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대꾸하지 마. 가자. 가자고. 엄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얹청이? 소희는 엄마 손녀 아니야. 어디 남의 집 자식이야. 하다못해 남의 집 자식한테도 그렇게는 말 못해요. 안 하지? 하물며 남도 아니고 엄마 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일 안 하고 싶어서 회사 그만둔 거야? 엄마니까. 저 사람의 소희한테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아. 저 사람 그래도 명절이라고 내가 가지 말자는 거 차례는 지내야 한다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뭐 정도껏 해야지. 아니야 여보. 어머니 말씀 맞아요. 다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희가 아들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제가 못나서 우리 소희가 어머니 말씀대로 추하게 원청이로 태어난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저거 반죽 갖다 버린 거예요. 어머니 그 귀한 손주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하는데 원청이 자식 낳으려니 한 반죽 갖고 전 부쳐서 먹으면 동서도 저랑 똑같이 원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그 욕을 또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아들도 못 낳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아프게 낳았는데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 손주 멀쩡히 태어나게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희가 왜요? 제가 일을 해서 그렇다고요? 고집 부려서요.
제가 머리가 굳어요.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 처음에 만났을 때 저 데리고 온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죠. 그런데 소위 딸이라는 거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아들 못 낳는 년 죄인 취급하면서 내가 진짜 저요.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로 바꿀 수 있다고 보내오는 한약 볼 때마다 헛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뛰쳐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래. 어른이 그렇다는데 먹는 척이라도 하자.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 그동안 참고 참았던 화가 올라오더군요. 남편 역시 제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은 채 울컥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그것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했고 임신도 아들을 낳아야만 인정해주는 제 시어머니는 제가 눈물까지 펑펑 흘려가며 하소연을 했지만 미동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예, 너 같으면 네가 예뻐 보이겠니? 생각을 해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영원히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전에도 말했었지. 네 안 사람이 이렇게 정신 나간 년처럼 굴면 네가 머리채라도 잡아서 정신 차리게 하라고. 아이고, 아주 시험이 잡아먹겠어. 내 말이 틀려? 나 말 틀리게 한 것 하나도 없어.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그건 다닐 때 이야기지. 내가 너 데리고 동네방네 자랑하지 않았느냐고. 그래? 그랬다. 내가 언제 아니래. 그런데 지금 네가 뭐 내세울 게 있니? 아들을 낳기를 했어. 자식을 멀쩡하게 낳기를 했어. 아니면 뭐 다시 복직해서 대기업을 다니기를 해. 네가 한번 내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 내가 너를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다니냐? 아주 저게 오냐오냐 내가 들어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이라고 시부름거리네. 너 명절 준비 다 하기 전까지는 네 친정 못 간다. 어? 넌 집에서 노니까 명절 준비 네가 다 하고 가. 알겠어? 시모는 고삐가 풀린 말처럼 펄펄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선해 보고는 나서지도 않고 그저 멀찍이 서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날 시댁에서 겪은 일을 얘기할 때면 지금도 둘 다 눈시울이 붉어진 대화를 하고는 합니다. 저보다도 남편이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감에 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시모의 두 얼굴을 남편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해요. 너 그렇게 버틸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니, 너 그 뭐야? 우리 어머니랑 당장 갈라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뭐 지금 술이라도 먹은 거야. 정도껏 해야지. 됐어. 너보 가자. 가자고. 지혜야, 가자. 여기 더 있지 마. 가자. 시모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자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와의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이전부터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를 바랐더군요.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시모는 손에 서리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서리봉투를 제 얼굴에 던졌죠. 얼굴에 맞고 떨어진 서리봉투에서는 처음 보는 여자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나이, 이름, 집안, 직업이 적혀 있었죠. 가기는 어디 가? 그래, 오늘 한번 어디 끝을 보자. 영원히 너도 네 인생 생각해서 엄마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너 이혼해. 네가 뭐 한다고 원청이랑 저거 저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 먹여 살리겠다고 혼자 그렇게 아등바등 돈 벌 거야. 나는 너 이렇게 고생할 거 알았으면 저런 거랑은 결혼 안 시켰어. 알아? 이 여자들 다 한 번씩 갔다 온 여자들이야. 너 꿀릴 것 하나 없으니까 이번에는 산부인과 검사며 직업이며 조건 그거 싹 담아서 새로 결혼해. 왜?
내가 내 아들 인생 말아먹게 가만둘 줄 알았냐? 너는 우리 아들 인생이면 앞길 제대로 막을 년이야. 너 당장 이혼해. 이혼하라고? 여운이 너도 잘 들어. 너 저 싸가지 없는 년이랑 이혼 안 하면 네 앞으로 네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며 나 죽고 나서 받은 유산 그거 너한테 한 푼도 안 갈 줄 알아. 저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는 몰라도 시모는 이혼을 한 여자들을 조건으로 하여 제 남편에게 맞는 맞선 상대를 하나둘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랑 이혼 안 하면 남편한테 재산이며 유산이며 아무것도 안 주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자식한테 협박이라니. 저 정도만 봐도 이미 말 다 한 것 아닌가요? 남편은 여러 감정이 겹치는 듯 눈이 시뻘개져서는 눈물과 치밀어 오르는 화를 꼭 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저는 시모의 궤변을 듣다 못해 머리가 차가워지는 듯한 증상을 느꼈죠. 살면서 그렇게까지 제가 차가워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그 사진을 손에 쥐어들은 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나랑 소희가 당신 인생의 짐이야? 나랑 소희가 당신 인생 짐이면 얘기해. 이혼해줄게.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대로 나랑 원정. 그래. 싸가지 없는 년이란 언청의 자식이 당신 인생의 짐이라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당신 똑바로 얘기해. 나랑 이혼하고 싶어. 미쳤어. 내가 당신이랑 소희 두고 왜 혼자 살아. 쓸데없는 소리 신경 쓰지 마. 가자고. 나가자. 내가 당신 여기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가자. 재수씨랑 저 자식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상처 안 주는 줄 알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방관이에요, 방관. 남편은 제 물음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 손을 이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동서네 부부한테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남편이 저랑 이혼하기 싫다는 대답은 들었으니 저는 이제 제가 받은 만큼 시모한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보면서 기가 차다는 듯 하하거리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죠. 아이고,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앞에서 뭐 시위라도 하니? 영화라도 찍어?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너 뭐 다시 취직이라도 할 거야? 지금 네 나이에 다시 취직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어디 마트 나가서 계산이라도 하게? 나는 네가 돈 갖고 내 아들 고생시키는 거 그 꼴 못 봐. 네가 잘못 낳은 네 딸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등골 윈 걸 내가 어떻게 보겠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좀 생각이란 걸 해봐라. 대기업 다지 다녔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안 들어갈까 몰라. 회사 그만둔 지 꽤 돼서 이제 너도 머리가 안 도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뭐 재산이요? 유산?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아들이기 이전에 저한테는 우리 소희 아빠고 제 남편이에요. 저요? 저 사람이랑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설마니 믿는 구석이 하나 없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했던데 기억해요? 그럼 기억하시겠죠?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이런 건물 있으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고요. 그거 제 거예요. 뭐? 이군. 야, 그게 네 것이면. 야, 마빙고. 그게 네 건물이면 나는 저기 뭐야. 잠실에 있는 그거 제일 높은 거. 뭐야, 롯데타워. 그래. 그거 내 건물이야. 아이고, 왜가 아주 이혼 안 당하래 와줘 파락하네 파락해. 야,
너는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냐? 저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친정아버지는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게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제 성향을 아셨던 거겠죠. 아이가 아픈데 제 직장 경력이 뭐가 됐겠습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둘 걸 아셨던 건지 친정 부모님은 남양주 쪽에 있는 건물을 제게 주셨어요. 그곳은 시모도 가본 적이 있었죠. 어머머, 아니 우리 사돈은 어떻게 이런 데를 또 아시나 모르겠네. 여기 너무 좋다. 하긴 요즘은 사람들이 서울에 굳이 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뭐 투자할 목적 아니면 굳이 서울에 집 사라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경기도 쪽만 놔도 이렇게 있을 거 다 있고 살기 훨씬 좋은데. 특히 요즘 결례 쪽에 뜨고 있잖아요. 아유, 딱 중심가네. 이런 데는 새도 비싸겠어요. 뭐 그렇겠죠 뭐.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여기가 이 동네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딸아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가 집에서 고생 한번 안 하고 꺼서 아마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게 많을 거예요. 아이고, 치아한테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인물 좋아. 이름만 얘기했다면 남들 다 아는 번듯한 직장 다녀. 아유, 저는요. 지한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따님 저희 아들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아들놈도 잘 부탁드릴게요. 결혼 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모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그 장소. 사실 그 식사 장소가 있는 건물은 저희 친정 부모님 소유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히 그런 건 얘기해서 사돈이들 시어머니한테 부담을 줄까봐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경기도 쪽에 위치 좋고 땅값도 많이 오른 그곳 건물을 제가 받은 거였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병명을 초음파에서 확인했던 그날, 친정 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만 그보다도 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부모 인생이야. 아이고, 둘 다 얼굴 좀 펴. 수술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지혜 저 녀석이 아이 그렇게 태어나면 어디 뭐 직장이나 다니겠어? 나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정신 단단히 차리고 부모로서 강해지라고. 자식 앞에서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은 누굴 믿고 살아가겠나? 우리 손녀 18살 때까지는 수술해야 하는데 부모로서 너희들이 강하게 잘 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김서방 자네도 돈 걱정하지 말고 자네 일 열심히 하고 지혜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이 낳으면 회사야 네가 알아서 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새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헛헛헛헛 울지들 말어. 알았지?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게요. 우리 딸, 장인어른이 지혜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부족함 없이 밝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같은 부모인데도 참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음입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달랐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제가 그때 당신이 본 그 건물을 물려받았다고 얘기하며 핸드폰 사진 앨범에 있던 서류를 보여주자 표정이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 좀 앉아서 얘기하자. 지금 너나 나나 너무 감정적이었어. 그렇지.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랬다. 그래,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랬어. 다 같은 손주 손녀인데 내가 설마 아니 우리 소희, 응? 우리 손녀딸을 남이라고 생각할까? 나도 우리 소희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어? 진심이다. 아들, 너도 엄마 알잖아. 네 엄마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야? 아니잖니. 막내네 쟤들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서 있던 거지. 설마 아니 쟤네들이 그냥 남의 일이라고 멀더니 지켜봤으려고. 안 그러니? 저기 그러면 그때 갔던 기억으로는 위에 주거시설인지 뭔지 그것도 있던데. 시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건물에 자기가 들어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뻔뻔하죠? 그렇게 이혼해라 뭐해라 난리치던 게 불과 몇 분 전인데 금세 태도를 바꾸어 자기가 손녀딸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다는 말을 하다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모가 그렇게나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있더군요. 뭐야, 이번엔 내가 투자를 좀 했었다. 비트코인이 전망이 좋다고 하길래 요견나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돈 넣길래 나는 이 집 가지고 했어. 그런데 아유, 이래서 남들 말 듣고 하는 게 아닌데 아유 뭐 상황이 그렇게 됐어. 내가 안 그래도 너희들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아유 잘 됐네. 어? 이제야 내가 한시름 침을 털었다. 세상에나. 시모는 코인 투자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에요.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안 코인이 폭락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중에 한 사람이 저희 시모였고 대출금도 갚을 수가 없어서 집이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건물을 물려받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태도를 바꾼 것이었어요.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내가 원래 막내네 집에 가야 하나 했는데 각자 생활이 있는데 내가 쟤네들 집에 얹혀 사는 건 서로 불편하고 니들도 마음이 불편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별내로 들어갈게. 괜찮지? 아니요. 거기를 어머니가 왜 들어가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얼만데요.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수 없는 년이 갖고 있는 건물에 어머니가 사시면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한테 욕먹고 싶지도 않고 욕먹을 생각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동산에 가셔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 며느리랑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면 되겠네요. 뭐야?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을. 엄마가 이 사람이랑 우리 소희한테 했던 말보다는 덜해. 이 사람 말 틀린 것 하나 없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수 씨랑 살아. 그럼 되겠네. 그리고 우리 당분간은 아니 서로 어디선가 잘 살아있겠지 생각하고 살아요. 재수 씨가 알아서 모시겠지. 나는 더 이상은 엄마나 저 자식이나 얼굴 보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저 자식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럴 리가. 그럼 엄마가 재수 씨 앞에서 저 사람 무시했을 때는 그때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건 아니잖아? 아닌 거 알았잖아, 다들. 어쨌든 서로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삽시다. 뭐야? 아들. 예, 지혜야. 저는 그렇게 명절날 대환장 파티를 치르며 시댁 그리고 시모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시모는 버선발로 쫓아나와 너희가 자기를 거두지 않으면 자기는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죠. 하지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연이 끊겼죠. 저는 무엇보다도 남편이 정말 큰 마음을 먹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남이었다 가족이 된 사이이지만 남편은 자기 어머니였고 동생과의 연을 등진 것이니 말입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괜찮냐. 당신이라도 어머니 얼굴 보고 살아라고 했지만 남편이 싫대요.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의 연이 또 끊어지는 걸 느꼈다고 말입니다. 지금 저희 새가족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딸아이도 수술을 잘 견뎌줘서 이제는 거의 치가 안 납니다. 10살이 되면 한 번 더 해야 하고 18살이 되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수술이에요. 그 작은 몸으로 힘든 수술을 견뎌준 딸아이한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저는 더욱 잘 견딜 수 있었고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희 세 가족은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시길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